임용장 받으신 45분 한 분 한 분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또 가족, 또 친지 옆에도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축하드리고 또 환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한 덕분에 여러분들이 서산시청의 가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노력만으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부모님 또 가족 그 덕분이 또 많은 부분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가족 모두의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알고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축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또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날이기도 해요. 공무원 시작하는 첫날이고 첫 발을 떼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에서 이 첫날이라고 하는 이 부분만큼은 지울 수가 없어요.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선배인 저나 옆에 앉아있는 선배 공무원님들은 이런 자리가 없었어요. 그때는 발령 통지서 한 장 받고 현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 그게 공무원 첫 시작이었어요. 저는 이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 너무 후덥지 않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 공무원이 됐는데 그냥 엽서 쪼가리 하나 가지고 발령을 받아서 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일을 했던 그 기억이 굉장히 향기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되고 나서는 공무원 첫 발을 디디는 이분들한테 정말 멋진 첫날을 기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단순히 임명장 하나 주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 시간 되시면 오셔서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자랑스러운 또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이 공무원 시작을 하는데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함께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도 잘해서 인정받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오늘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우 뜻깊은 시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더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초심이라고 하니까 선거직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뭔가를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 이게 바로 초심 아니겠어요?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삐뚤빼뚤 가는 일이 없을 거예요. 잘못 가는 길에 다시 원위치하고 잘못 가는 길에 다시 원위치하면서 그 초심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오늘 이 초심을 가지면서 앞으로 공직생활 하면서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해야지. 그리고 같은 동기대응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더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올곧은 공직자로서 후배들한테 본을 보여줘야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공직생활 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정년퇴직을 하고 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주 나쁜 구설수에 올릴 수도 있어요. 선거직인 저는 더더욱 구설수에 올리기 쉽죠. 어쨌든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감사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료가 잘못한 것 때문에 덩달아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오해가 있어가지고 오해가 해명이 안 돼가지고 억울하게 조금 징계받을 수도 있고 인생살이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초심을 흔들리지 않고 다시 다잡고 나의 이건 작은 역경이다. 이 역경을 견뎌 나가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꿋꿋하게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진 않아요. 주례사 길게 한다고 그 주례사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안 생각나죠. 생각 하나도 안 나죠. 그렇지만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심을 꼭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첫발을 디디는 무언가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과 마주하고 있고 어떤 사람과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5년 후, 10년 후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뜻깊고 행복한 그런 시간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이제 한두 가지 또 얘기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해 뜨는 서산의 공무원이 됐습니다. 서산시 출신이 아닌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서산시 공무원이 됐어요. 그리고 서산 시민으로서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산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산에 몸을 맡기고 서산의 공기를 마시고 서산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서산에서 늘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데 서산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애정도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서산시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다. 서산시의 자랑스러운 시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오늘부터는 서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 많이 있지만 공무원으로 들어온 이상 그런 그 MZ세대니 뭐니 이런 개념에서 탈피해서 당당하고 멋진 패기 있는 서산시 공직자라는 마음을 먼저 앞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패기가 여전히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형식이 내면을 지배한다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죠. 형식보다는. 껍데기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건 진리라고 해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요, 형식, 껍데기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형식이 내면을 지배한다고. 껍데기가 여러분들 내면을 이끌어가요. 겉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공직자로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깔끔한 옷차림, 단정한 옷 매무새, 이미지 관리 이런 것들이 공직자로서는 더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로 임할 때 여러분들 마음가짐도 새로워지고 내면도 숙성하고 알차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직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 나약해요. 나약해. 답변하는 거 보면 금방 나오죠. 눈빛이 좀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눈빛이 죽어있으면 노인이에요. 눈빛이 살아있는 게 청년인 거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당당하고 멋진 서산시 가족 45명, 세 분이 오늘 임명료에 대해서 아직 못 왔는데 임명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뜨는 서산 처음 들어보진 않았죠? 여러분들이 해 뜨는 서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서산이 해가 지는 곳인데 해 뜨는 서산 이게 무슨 뜻이야? 공무원인데 이걸 모르면 안 되겠죠. 오늘 첫날이니까 이거 알고 가야 돼요.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보면 서쪽에 있기 때문에 해가 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기 때문에 우리는 서쪽에 있으니까 해가 진다는 인식이 돼 있어요. 고정관념이고 선입관입니다. 그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오늘부터 버려야 돼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구본을 놓고 보면 우리 서산과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에서 우리 쪽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죠. 독도나 울릉도보다도 더 가까운 동쪽입니다. 방위적으로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디서 바라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 서산은 해가 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해가 뜨는 곳이라는 거. 기왕이면 진다기보다는 뜨는, 상승하는, 도약하는, 발전하는 이런 이미지를 갖자라고 해서 해 뜨는 서산으로 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공무원하면서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깨고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잔소리 같이 듣게 될 텐데 OS 오품 행정이라는 얘기를 앞으로 이제 듣게 될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순간 제가 얘기해도 들리진 않겠지만 그냥 어렴풋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오늘은 그래도 오늘 부모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첫날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OS 오품 그 부분만 좀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친절한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스마일, OS 중에 첫 번째 스마일, 미소 짓는, 친절한, 이런 뜻을 스마일로 정했어요. 미소 짓는, 친절한, 다정다감한,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공무원이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미소는 만국 공통어예요. 대민, 시민들한테 대할 때, 민원인 대할 때 친절하게 해야죠. 두 번째, 업무를 하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 명료, 단순하게, 알기 쉽게. 어르신들이 많아요, 관내에. 그 어르신들한테 복잡한 용어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간단하고 명료하고 단순하면서도 알기 쉽고 그렇게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심플했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소프트예요. 부드러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게끔. 공직사회를 굉장히 어렵게 보고 문턱이 높다고 보고 공직자들을 전부 다 딱딱한 사람들로 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들만큼은 부드러운 사람이야. 우리는 소프트한 사람이야. 솜사탕 같은 사람이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행정을 융통성 있게 법과 제도를 잘 지키면서도 경계선상에 있을 때는 민원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융통성 있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게 소프트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부드러운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네 번째는 스피드 행정이에요. 지금은 속도가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잡아먹는 시대예요.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속도가 빠른 자가 이기는 세상, 앞서가는 세상, 스피드 시대예요. 행정이 그런 시대에 굼뜨면 안 되겠죠. 우리 민족들은 빨리빨리 민족이기 때문에 더 급해요. 3을 넘기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커피 자판기 뽑아 먹을 때 동전 넣고 나올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다시 또 누르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층 누르고 가만히 있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빨리 열리기 또는 닫히라고 누르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민족성이 빨리빨리 민족이에요. 행정이 그렇게 굼뜨면 안 되겠죠. 신속한 행정, 빠른 행정, 스피드 행정을 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행정, 스마트, 깔끔한 행정, 빈틈없는 행정, 완벽한 행정. 행정의 마지막 모습이 빈틈이 있으면 나중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소송에 또 휩싸일 수도 있어요. 콤마 하나 잘못 찍으면 문맥이 달라질 수가 있고 토시 하나 빠지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완벽한 행정, 교정을 계속 보고 하면서 못할 자 없도록 그런 행정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 OS 행정을 한 거예요. 스마일, 심플, 소프트, 스피드, 스마트. 이제 그 다음에 오품. 제가 지금 이품 팔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품이라고 하는 거는 소통과 대화, 이해, 설득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잘하자 이거예요. 입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충청남 도청과 중앙부처와 이해관계 당사자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과 소통과 대화를 잘하자. 이게 되겠어요. 두 번째는 손품을 잘 팔자. 손품. 손으로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 SNS 세상이라서 문자, 메시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직접 가서 만나기 어려울 때는 손을 쓸 수밖에 없죠. 나의 의사 전달을 또 그런 그 수단을 통해서 SNS를 또 잘하고 손편지를 필요할 땐 쓰기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런 그 손품을 잘 팔자. 세 번째는 아래로 내려가죠. 이제 입, 손, 팔. 발품을 잘 파는 행정을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장 행정, 확인 행정. 탁상에서만 앉아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슨 민원이 있을 때 현장을 꼭 가서 살펴보고 민원인과 대화하고 하면서 그런 행정을 하는 게 현장 확인 행정, 발품 행정 이거예요. 네 번째는 머리로 다시 올라와서 지금은 창의 시대예요. 창조적인 시대. 항상 머리를 써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이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선배들이 해왔던 거 선례답습으로 그대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고 창의적으로 두품 머리를 잘 쓰자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가슴으로 내려와서 마음 심자 써서 심품 행정이에요. 진정성 있는 행정을 하자. 감동 행정, 감성 행정.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 설득시키기도 하고 노력을 하자.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좋겠다. 대충 이해는 다 가잖아요. 외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일을 하면서 또 듣게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기억 안 될 것이고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옆에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들도 계시고 친구들도 계시니까 같이 들으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옆에서 도움도 주실 수 있겠고 제가 나쁜 말 한 거 없죠? 네, 그런 마음으로 임한다면 여러분들 모두 훌륭한 공직자로서 시민들로부터 박수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 서산시청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부서에서 또 멘토가 있어요. 멘토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전부 데리고 사무실까지 가서 안내하고 가르쳐주고 모르는 거 옆에서 이렇게 또 알려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걱정할 거 없고 출근 잘해서 즐겁게 이렇게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자, 제 말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 꼭 기억하면서 오늘 초심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마칩니다.